389페이지고요. 네, 정비 사업 절차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관리 처분 계획은 제일 먼저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분양 설계에 의해서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동호수 몇 호를 공급할 것인지 동호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호수가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동호수를 분양받을 자,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에 관한 사항도 관리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관리 처분 인가 고시 후에 절차를 보십시오.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신정동 재개발 구역이라면은 기반시 열악할 거 아니에요. 네, 정비 기반시는 아주 열악하고 이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자 이런 동네인데. 자 이제 관리 처분 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에 들어가면 이 몇 년 걸려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오래 걸리죠. 누구죠? 정답인데. 이거 몇 년 걸려요라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오래 걸려요. 정답이에요. 쪽집게시다. 이거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2, 3년 걸리면 빠른 거잖아. 철거부터 시작해서 입주까지 그죠? 잘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동산을 하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관리처분계획 고시를 통하여 분양받을 자의 동호수를 알게 됐고 그 결정된 동호수별 분양받을 자의 주소와 성명까지 정보를 이제 얻게 됐죠. 얻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투자하신 분이 만약에 절반 정도라면은 절반 정도는 투자하신 분들은 전부 전세 물건이나 매도 물건을 내놓게 되죠.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그 분양 입주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일정만 비면은 전부 부동산에 들어오게 되잖아. 한 1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게는 뭐 수십 개 들어오잖아요. 점포 구하지 못한 또 따방들 막 천막 치고 파라솔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들은 하수라고 했잖아. 진정한 고수는 이 관리층계 인가 고시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시기 동안 영업을 하는 거죠. 이 고객들 중에서 근데 나중에 매도 물건과 전세 물건을 내놓으실 분을 대상으로 해서 나의 손님으로 만들기 위한 영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0건의 물건 가운데 절반 정도 500건 정도의 물건을 여러분이 확보를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전세 물건이든 뭐 매도 물건이건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다른 코스도 뭐 한 200건씩 뭐 100건씩 확보해버리면은 결국 부동산 몇 개가 물건을 대부분 가져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따방이라든지 뭐 나머지 부동산 중개업소는 확보하고 있는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전시집 구하고 아파트 살려고 오시는 분은 좋은 물건이 없잖아. 다른 중개업소는 전부 내 물건 가져다가 전세 놓고 팔아주는 거죠. 이게 공동 중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고수는 잘 파는 거라고 했습니까?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겁니까?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리 아파트표 부동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건 확보죠. 얼마나 주민들이 나를 믿고 나와 친분이 있어서 나에게 전세 물건과 매도 물건 우리 중개업소에 맡겨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인간성이 좋아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나의 사람으로 사람을 끌 수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영업할 때 그렇게 정보가 되는 겁니다. 아마 수도권 서울에서 전세 계약서든 매매 계약서든 뭐 양쪽 다 수수료 받든 한쪽에만 받든 계약서 한 500건 쓰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가. 그렇죠. 이러려고 공부하는 거죠 뭐. 그런 정보의 보물창고예요. 정보의 보물창고. 아싸.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처분 내용 3번 보십시오.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이죠. 네,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 그렇죠.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이유가 뭐냐면은 잠깐만 고개 들어주세요. 여러분 분양 신청한 값순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은 24평 아파트 대지분 8평 맞죠? 이것은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있습니까? 앞으로 건설해야 됩니까? 앞으로 건설해야 되고 아직까지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 지금 없으니까 가격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이죠. 그럼 만약에 분양 신청한 갑순씨에게 분양 예정인 24평 아파트의 추산액이 관리처분으로 밝힌 추산액이 6억이라고 가정합시다.
6억이죠. 6억. 그 다음에 갑순시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를 해야 이 추산액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액을 정산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거기는 5번 되어 있을 거예요. 5번에 보십시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 명세. 정확한 명시표하고 그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그 다음을 보십시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 앞뒤로 가로하십시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앞뒤로 가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추산액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관리처분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 볼까요? 갑순시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은 24평 빌라 맞죠? 이 가격을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해서 관리처분금액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순시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4억이에요. 4억이라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이 4억이라고. 그러면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을 평가지가 4억이고 갑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은 얼마죠? 6억이니까 앞으로 갑순시는 딱 보아서 몇 억을 내놓아야 됩니까? 2억을 분담금으로 내놓아야 시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신정동에 투자하신 조합원이세요. 여러분이 갑순시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되도록 높게 평가됩니까? 낮게 평가됩니까? 높게. 근데 평가 기준일이 언제냐면은 여기잖아.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이잖아. 이때 평가한 가격이 얼마라는 거죠? 4억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나오고 분양 공고받고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 받고 관리청구를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되죠? 공사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때 관리청구액 인가 고시 1 기준으로 평가하면 4억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이때 평가하면 6억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때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면은 갑순이는 분담금을 내놓지 않더라도 시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잖아. 맡겨놔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이 조합원이시라면은 여러분의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을 사업시행 인가 고시에 있은 날 기준으로 하고 싶습니까? 관리청구액 인가 고시일 기준입니까? 여러분은 관리청구액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자고 조합원들 여러분은 주장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 분담금을 많이 받아내고 싶죠.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은 주장한 거야. 조합은 야 무슨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이야. 조합 설립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하자고 조합 측이 주장한 거죠. 이때 평가하면은 4억보다 낮거든. 이때 평가하면은 3억이니까 분담금을 6억 받아낼 수 있는 거지. 근데 갑순씨는 3억 주고 샀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평가해서 3억을 자기 재산을 평가하고 분담금 6억 내라면은 프리미엄이 있어 없어? 없어. 이 날짜 조합 설립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조합의 재산을 평가하면 기재할 일이잖아. 투자한 갑순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이 날짜 기준, 조합은 이 날짜 기준으로 하고 주장하는 거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청구액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 조합원의 재산,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할 때 그 기준 일자를 언제로 해야 될지 국회에서 법률로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합 측하고 조합원 측을 불러서 합의를 본 거잖아.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면은 조합도 양보하고 조합원도 양보를 해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자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이렇게 나오잖아. 관리처분계획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선정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옳겠습니까? X.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가지고 언제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자는 언제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조합원의 종전 재산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갑순씨는 이 정도 샀나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날 때 정도 샀나봐. 이때 현수막 동네에 붙잖아.
경축, 신정동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났다고 이렇게 경축에서 막 골목길에 이렇게 현수막 붙는 거 보셨죠, 그죠? 이때 샀나봐. 근데 고수들은 이때 기본계획에 의해서 신정동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고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2019년 9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보면은 이거 보고 시기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죠. 이때 투자하면은 아마 그 3억 물건은 1억 5천이면 빌라 살 수 있었을 걸. 이때 1억 5천 주고 샀다가 현수막 붙을 때 1억 5천 벌고 던져버려 나와야죠. 이게 고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현수막 붙으면은 고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때 빠져나오는 시점이죠. 고수들은 그 차이죠. 이때 들어가고 이때 들어가고 이때 들어가도 조금 남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면 또 오르거든요. 입주할 때는 또 오르잖아. 이때는 시가가 뭐 6억 가겠어? 이때는 또 그죠? 10억 정도 하면 또 남잖아.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잖아. 또 정책이 바뀌어버리면은 전매를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잔금까지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왜 고수들은 투자를 할 때,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단독주택을 안 사고 빌라를 살까요? 빌라는 대지 지분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으니까 위험이 적죠. 투자 목적으로 하면서 대출을 15억 받을 수는 없잖아. 프리미엄은 좀 얻으려고 대출을 15억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토기가 알지고 등으로 묶이거나 조정 대상지로 묶여버리면 전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걸 가정해서 고수는 이 시점에는 안 들어가는 거라고. 잘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니까 프리미엄 붙이려다가 크게 혹을 붙이게 될까봐 잘 안 들어가죠. 네. 실수요자가 아니면 아무튼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충분하죠. 그래서 관리 지분계획에 포함되어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하셨죠. 그 기준이 언제입니까?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5번째 5번 그러면 이제 봐요.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도 아셨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도 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죠?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죠. 기존 건물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 비용이 뭐죠? 정비 사업비잖아. 그럼 관리청구를 작성할 때는 공사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기 전입니까?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사업비입니까? 추산할 수 있습니까? 추산.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라고. 6번에 보시면은 정비 사업비 추산액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정비 사업비, 정비 사업비 추산액. 그러니까 정비 사업비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기존 노후 불량구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이 정비 사업비고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앞으로 시행된다면은 추산액을 아는 거죠. 그러면 사업비가 정확하게 추산되면은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를 산정할 수 있어 없어? 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합원의 부담 규모를 산정하는 거죠. 조합원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 등을 관리처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담 규모나 부담 시기를 알면은 조합원 부담금 규모를 알게 되잖아. 평당 저 재개발 단지는 조합원의 분담금이 평당 얼마라고, 이쪽에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의 분담금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관리 청구를 통해서 여러분 다 확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브리핑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컨설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이거 다녀보면 등수가 있어요. 저는 지역에 가면은 꼭 들려보거든요. 한 3곳을 들려보잖아. 들려보면 3곳에 들으면 차 마시고 이야기를 몇 번 해보면 등수가 나와요. 아는 것도 없는 집. 여기는 보니까 지역에서 그래 이게 1등 아니면 2등일 거야. 이 업소는 다 이렇게 등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일반인도 가서 차 마시고 몇 곳 들려보면 등수 나오고 전문 지식정보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 책꽂이 책도 봐요. 봐가지고 공법 책이 5년 전에 꽤 고쳐 있으면 그 집은 나와버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죠. 아니 공법은 그대로입니까? 매년 개정됩니까? 세법하고 공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새 책이 꽂혀 있으면 현실 감각이 있고요. 그리고 개정법에 대해서 그래도 고려를 하고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